안녕하세요. 저희는 로맨지의 남성진 변호사, 로맨지의 신혁범 변호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이후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대통령이 만약 탄핵된다면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 시작하는지, 그리고 언제쯤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대통령 선거일에는 쉴 수 있는지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통령의 선고와 임기에 대한 내용들을 법적인 시선에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임기, 과연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대통령 선거를 수요일에 한다는 건 아는데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한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설명을 자세히 드리자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경우 현직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기 전 70일 이후에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70일가량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지내다가 그 이후에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날짜는 원래 2월 25일로 고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는 임기가 2월 24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다 그대로였거든요. 하지만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서 거리되어 대선이 조기에 치러진 경우에는 선거 후 당선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곧바로 5년간의 임기가 시작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선거가 조기에 치러진 경우라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못 꾸린 채 당선이 결정되자마자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간혹 국회의원 보궐선거랑 헷갈려셔가지고 국회의원의 경우는 이제 남은 임기만 하는데 대통령의 경우 지금 당선한 인한테 남은 2년 하라 이러면 지금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시 5년이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보궐선거가 됐으니까 기존 대통령이 못 채운 임기 플러스 5년, 2년 남았으면 7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헌법 규정상 임기는 5년입니다. 선거일의 경우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는 12월에 치러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5월, 그리고 현재 대통령의 경우 3월에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12월에 선거를 하는 전통은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1대 대통령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거리된 상태에서 조기에 치러지는 거라면 3월에 대선을 치르는 게 앞으로의 전통처럼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뉴스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언제쯤 이뤄지냐라는 건데요. 참고로 이전 사례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 만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얼마 만에 결과가 나올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6인 체제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내년 4월 중에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안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탄핵 심판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장미 대선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남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도 4월 이전에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왜냐면 또 2명을 임명하고 이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2월 말 정도? 3월 초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하실 수 있는데 일반 민사나 형사 재판은 더 오래 걸립니다. 보통 재판 한번 가면 1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든 재판소의 능력과 검토와 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나마 60일, 90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엄청 느린 건 아니에요. 어찌됐건 헌법재판소법에 심판을 내리기까지 180일이라는 시간은 무조건 주어집니다. 만약 어쩌다 보니 180일을 꽉 채워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그때는 6월입니다.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아주 뜨거운 8월의 한여름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도 얼마든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진짜 최악의 수는 지금 여야가 제출했던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가 임명이 안 되고 내년 4월 전까지도 6인 체제로 심리하다가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4인 체제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법에는 7명이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관이 7명이 될 때까지 심판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조항이 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180일이 지나도 재판 결정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물론 국민 여론을 의식한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벚꽃 대선, 장미 대선 이런 건 생각보다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4월에 2명이 끝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는 무조건 결정 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3월 안에 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전제는 탄핵이 될 거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탄핵이 안 될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조금.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생기면서 현재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재명 대표의 출마 여부는 탄핵 심판 사건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의 항소심 선고 또 대법원 선고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항소심 뭐 첫 기일에 끝날까요? 여러 번 무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만약 대통령이 되면 소춘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상 형사재판이 더 느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출마를 시사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경우 현재 만 39세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우리나라는 40세. 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빠르게 나와서 1월 말 이전에 나오면 못 나가게 되고요. 2월 이후에 탄핵 결과 나오면 참여가 가능하게 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속도의 결과에 따라 다음 대선 후보 라인업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존에 봤던 분 말고 아예 새로운 얼굴이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던데, 과연 다음 대선 후보로 누가 나올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통령 선거일은 법적으로 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단 4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로펌은 20인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쉽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지의 신혁범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